안녕하세요. 즐거운 일요일 특강입니다. 오늘 마지막 특강인데요. 자료가 많습니다. 다 못 풀어드려요. 풀고 싶은 애가 풀 테니까 보시고, 내일 그 답을 드릴 테니까 아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내일 답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보시라고.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은 이것만 하세요. 깜지에다가 한 100번 정도 쓰면 민법 총칙 물권법은 다 맞습니다. 됐죠? 네. 자, 1페이지 보세요. 2번, 3번 비교. 1페이지 2번. 잠깐만. 그 보시면 요렇게 돼 있는 거하고 밑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구별돼요? 구별되죠? 직선돼 있는 것은 O. 아셨죠? 이렇게 사선 그어 있으면 X. 혹시 사선 보셨어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요 인물에 사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냐고. 지금까지 못 봤죠? 사선 하나 그렸는데 10분 걸립니다. 아셨죠? 자료 만드는 거 문제도 아닌데 요 사선 긋다가 자, 1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민법의 법원이다 아니다? 법원이다. 3번 질문.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다 법원 아니다? 법원 아니다. 다시 양자 비교. 판례 중에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다 법원 아니다? 법원 아니다.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도 일종의 뭐라고요? 판결이잖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뭐라고요? 법원이다. 그래서 2번 X, 3번 X. 4번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 등기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다 아니다? 이다. 하고 싶은 얘기 끝말이 뭐라고요? 규칙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제정한 땡땡땡 규칙도 민법의 법원 될 수 있다. 그래서 4번 X. 자, 5번 비교. 양자 비교. 자, 보셔야 돼. 국제 뭐가 나오고 조약이 나오고 지문이 국제 법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답만 정리. 국제 조약이든 국제 법규든 결론만 정리.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런데 국제 조약은요, 나라와 나라 간에 맺은 약정이다 보니까 반드시 국회에 뭘 받아야 한다고요? 다른 말로 동의 받으셔야 돼. 그런데 그 물어보는 게 뭐라고 나오면, 법이라고 나오면 이때는 국회의 비준 같은 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양자 비교하셔야 돼. 그래서 5번 지문 굵은 것이 보이죠? 뭐라고요? 국제 법규면 국회가 비준하지 않다, 다른 말로 국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X. 될 수 있습니다. 양자 비교해서 국제 조약이 나오면 국회에 뭘 받으셔야 되고? 동의. 국제 조약이 나오면 동의 요하지 않습니다. 양자는 그렇게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각자 좀 풀어보시고 쭉 내려와서 11번 지문. 11번 지문.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표현 잘 보셔, 우선적으로 뭐한다? 적용됩니다. 같은 법이어도 국제법이 먼저입니다. 국내법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국제법규는 대한민국 나와 있는 민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우선이라는 얘기가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5입니다. 12번. 관습법에 의한 법률기지권은 현재 관습법인가요? 관습법 아닌가요? 관습법이다. 그래서 관습법에 의한 법률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X. 법률기지권도 뭐라고요? 관습법이다. 그래서 양자 비교. 13번 잘 보셔야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키워드 후. 시행된 뭐라고요? 후에 설치된 법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OX. O. 하고 싶은 얘기.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법률이라면 법률기지권 취득 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법률이라면 더 이상 취득 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를 잘 보셔야 돼.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법률이라면 법률기지권 취득 시할 수 있고,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법률기지권이라면 취득 시할 수 없다. 양자는 그렇게 비교하시면 13번은 그래서 옵니다.
14번. 상급법원이니까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다, 법원은 아니다. 법원은 아니다. 그래서 14번 보세요. 상급법원의 재판에서 판단하는 키워드 뭐?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한다. 키워드 어디라고요? 해당 사건이다. 상급심의 판단은 하급심을 구속합니다. 다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다만 역으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15번. 상급법원의 재판에서 판단은 이와 유사한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해당 사건이 아니라 뭐? 장래의 다른 사건이라면 하급심을 기속한다, 기속하지 않는다. 기속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정리,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14번, 15번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포인트는 해당 사건인지 아니면 장래의 유사한 사건인지는 양자랑 비교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나머지는 각자 좀 풀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오세요. 신의 측 봅니다. 신의 측은 각자 좀 읽어보시고 쭉 내려오셔가지고 11번 판다. 11번. 단어가 좀 어려워요. 자, 3페이지 11번 보세요. 3페이지 11번. 사적 자체의 영역을 넘어서 공공직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 잘 보셔. 신의 성실의 원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OX. OX. 네, 봐봐. 여기 봐봐. 몇 번 얘기해야 돼? 몇 번 얘기해야 돼? 몇 번 얘기해야 되냐고. X야. X. 아,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 자, 보셔봐. 이 얘기야. 지금 11번 지금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은 무슨 원칙이라고요? 보충적 원칙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보충적 원칙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말의 의미는 뭐가 있으면 법이 존재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고 법이 없을 때에만 신의 성실의 원칙을 뭐한다? 적용한다. 라는 게 뭐라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 무슨 원칙이다? 보충적 원칙. 그래서 배웠던 판례 1000개짜리 판례 뭐였어?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 그럼 보세요. 여기가 합법성의 원칙이 있고 여기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다면 하고 싶은 얘기, 합법성의 원칙은 대충 무슨 뜻 같아? 무슨 뜻 같아요?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 같아? 뭐 한다는 얘기야? 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합법성의 원칙이 있고 신의 성실 원칙이 있다면 뭐부터 적용해야 돼? 당연히 합법성 적용해야지.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은 법이 없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지 법이 존재한다 하면 신의 측은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세요. 합법성의 원칙의 뜻이 뭐라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금. 됐나요 지금? 따라서 신의 성실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보다는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지문들은 다 풀어볼 만한 여지가 있어서 넘어갈게요. 자, 5페이지 23번의 별표. 수업 시간에 공답 문제가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23번이다. 작년 2022년 그리고 올해 2023년 공답 문제 중에서 8개 시험에서 무려 4개가 나왔던 기출문제다. 다만 우리 시험만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23번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것만 장담 못할 뿐이야.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 다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아직까지 23번은 저희 시험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보죠.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 법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급부의 일부를 밑줄 뭐 하는 거? 감축하는 거.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보수를 주기로 했어. 보수 약정이 1억이랍니다. 이거 깎을 수 있어, 감액할 수 있어, 아니면 무조건 요 계약대로 계약을 보수를 1억 주기로 했으면 1억 줘야 돼. 1억 줘야지 당연히. 당사자가 당연히 보수를 얼마 주기로 했으면 1억 주기로 했으면 이 금액이 1억이 커야 적어요.
그래, 여러분 기준에서는 크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지금 무조건 금액이 크다고 해서 깎을 수 없다 그 얘기야 지금.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당사자가 뭐 했으면 계약했으면 계약대로 주는 게 맞다고 지금.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그래서 무조건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것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은 감액 안 돼요. 됐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23번 질문.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계약에 의해서 보수를 얼마 주겠다고? 1억 주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 1억이 너무 많다고 급부의 일부를 청구하는 때라면 법원은 신의 책에 따라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풀어보세요. 풀을 수 있을 만한 지문이에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자, 11번, 12번, 13번 정리. 11, 12, 13. 6페이지 11, 12, 13 정리.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X. 제일 중요한 얘기 2번 지문. 동시 사망자 사이에서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인정됩니다. 다만 13번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라면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싶은 얘기 동시 사망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판례는 뭘 인정한다고요? 대습상속 인정한다. 그렇게 양자는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오세요. 3번 별표. 혹시 대충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민법 5조.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미성년자가 상대방이랑 계약할 때 뭘 얻으라고요? 법정들의 동의 얻어라. 6조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께서 너 쓰세라고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이라면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있다. 또 내지는 8조는 뭐라고 하냐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뭘 받은 경우라면 허락받은 경우라면 그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거 8조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7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7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상대방과 계약해야 합니다. 허락받은 재산이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 동의와 허락을 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대요? 뭐 할 수 있대? 취소할 수 있대. 또 특정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라면 2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허락 역시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동의했어도 허락했어도 하기 전이라면 결과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요즘 다른 시험 포인트야 지금. 그래서 3번 좀 모셔봐. 법정 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뭐 했다고요?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가 그에 관한 법률 행위를 하기 키워드 뭐 전에 하기 뭐 전에 법정 대리인은 그 허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꾸 눈여겨보셔가지고 생각보다 칠판 보세요. 7조나 8조 2항이 시험에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동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취소 가지고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양자 비교하셔야 돼.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내려와서 7번 보세요. 저희 전기출 문제 7번 영업 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나머지 질문은 각자 좀 풀어보시면 되겠고. 페이지 넘어올게요. 자, 8페이지. 5번, 6번 별표. 역시 다른 시험은 다 등장하지만 아직까지 5번, 6번이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5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청구가 있다면 청구가 되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시험은 다 나왔지만 아직까지 저희 시험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정리하시면 되겠고. 6번 질문. 한정 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 감정의 결과 성년 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년 후견을 고려하지 않고 성년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OX. X.
이유 반드시 심판할 때는 뭐라고요? 본인의 의사를 뭐한다? 고려한다. 그래서 X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위로 갑니다. 4번 질문 어때요? 4번 질문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될 수 있다. OX 5 성년 후견인은 2인 이상 될 수 있죠. 항상 비교하셔야 돼. 미성년 후견인은 오로지 몇 사람만? 한 사람만. 미성년 후견인 오로지 몇 사람만? 한 사람. 미성년 후견인은 여러 사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한정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은 여러 사람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4번, 5번, 6번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오세요. 항상 헷갈리는 질문 이겁니다. 자, 13번하고 16번의 비교. 13번, 16번 비교.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옳은 질문, 틀린 질문. X. 피성년 후견인은 뭘 정한다고요? 취소할 수 없는 걸 정하는 거고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받는 걸 정한다. 그래서 13번은 X이고 16번은 뭐라고요? O. 16번은 뭘 정한다고요? 동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피성년 후견인은 뭘 정하는 거라고요? 취소할 수 없는 걸 정하는 거고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 걸 정합니다. 그래서 13번은 X, 14번은 O. 자, 그 다음 18번, 19번도 묶으세요. 특정 후견 심판으로 특정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오, 하고 싶은 얘기.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이지만 특정 후견 심판받은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이다. 제한 능력자이다. 행위 능력자이다. 그래서 오, 같은 얘기로 19번 보세요. 특정 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 후견인이 특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 취소할 수 없죠. 자,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이다. 제한 능력자이다. 행위 능력자이다. 자, 그런 맥락에서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5입니다. 나머지 질문들 한번 각자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페이지 넘어오세요. 10페이지 오세요. 3번, 4번, 5번, 6번 묶으셔가지고 역시 빈출이면서 헷갈리는 질문들. 3번 미성년자가 사술로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했다면 미성년임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OX, X.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유 뭐라고요? 17조 1항. 제한 능력자가 성년자로 믿게 했다면 그 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4번 질문 갑니다. 4번 질문.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의 상대방을 믿게 했다 한 경우라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오, 이유. 칠판 17조 1항에 의하면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 누굽니다. 능력자입니다. 라고 뭐 했다고요? 속임수를 쓴 경우라면 제한 능력자 이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취소할 수 없다고. 결론만 정리. 여기서 말하는 이 속임수의 의미는 적극적인 속임수만 의미한다. 따라서 무슨 속임수는? 소극적인 속임수는 속임수이다, 속임수가 아니다. 속임수가 아니므로 제한 능력자가 소극적 속임수 써가지고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전형적인 소극적 속임수가 뭐 있어요? 말. 전형적인 소극적 속임수가 뭐라고요? 말. 그래서 자 보세요. 3번 지문. 사술을 써서 자기를 성년자라 믿게 했으니까 이건 일반적인 17조 1항인데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는 게 맞는데 4번 지문은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힌트 말하여 이게 뭐라고? 사언이라고. 사언은 칠판 적극적 속임수이다, 소극적 속임수이다. 소극적 속임수이다.
따라서 속임수이다, 속임수 아니다. 속임수 아니므로 결론은 정리.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번은 X고 4번은 O. 같은 맥락에서 15번 주어 잘 보셔야 돼.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라면 그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7조 2항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였다면 믿은 상대방이 잘못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 성년 후견인의 권한 중에 뭐가 없다고요? 동의권이 없다고. 다만 6번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자기를 뭘로 믿게 했어?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라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시 정리. 5번과 6번의 차이점 뭐라고? 차이점 5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였다. 6번 능력자로 속였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양자 모두 X. 됐습니다. 오른쪽 오세요. 나머지 지문들은 좀 풀어보시고 11번 일단 12번부터 볼게요. 12번 11페이지 12번 12번 생사불명의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한 때에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하고 싶은 얘기. 법원 선임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시기는 언제라고요?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때가 아니라 언제? 선임 결정을 취소한 때. 그래서 5. 그런데 헷갈리는 지문이 11번 지문이 11번 보세요. 재산관리인이 밑줄 무슨 절차에서 소송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던 중에 부재자에 대한 밑줄 실종선고 뭐 되었다고요? 확정. 부재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었다면 부재자 사망했나요? 사망하지 않았나요? 사망했지. 확정되면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종료합니까? 아니면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종료합니다. 소송 진행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재산관리인의 지위가 종료한다의 말의 의미가 권한이 소멸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소송만 중단됩니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위해서 뭐하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는데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아야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재산관리인의 지위가 종료한다의 의미를 권한이 소멸한다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래서 11번과 12번 내용이 달라 지금. 그런 맥락에서 양자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번 5, 12번 5. 페이지 넘어갈게요. 13번까지 보죠. 13번까지. 12페이지 13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분행위를 하였지만 처분 시점에서 부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부재자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다른 말로 무효. X. 이 행위는 뭐라고요? 효력이 있다. 하고 싶은 얘기. 선임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에는 소급표 있다, 없다? 없으므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X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좀 풀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13페이지는 각각 다 풀어보세요. 페이지 넘어갑니다. 14페이지. 자, 13번부터는 다 기억하세요. 14페이지 13번. 법원이 실종선고 및 취소를 할 때 반드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X. 선고할 때는 반드시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요하지만 뭐 할 때는? 취소할 때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13번 X, 14번은 O. 실종선고 취소에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O. 자, 15번. 실종선고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이유. 검사는 청구할 수 있지만 누구는? 지자체의 장은 실종선고 청구 안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자체의 장 어디밖에 없다고요? 제한능력 청구할 때만. 그래서 15번은 X. 자, 16번 어때요? 16번.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 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X. X? 이유를 알고 아니면 톱니바퀴 때문에. 17번하고 비교해봐. 17번. 16번, 17번 비교. 17번 오셔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효력은 실종, 선고, 취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16번은 X. 이유.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이다. 그런데 16번은 언제부터라고요? 실종기간 만료 후, 취소 전이다. 그래서 어디가 틀렸다고? 실종, 선고 후이지 실종기간 만료 후가 아니다. 16번처럼 나오면 틀릴 확률이 거의 99%야. 지금 잘 비교하셔야 돼. 실종 선고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지만 취소가 되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고 후, 취소 전이다. 그런 맥락에서 좀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법인 관련 얘기는 각자 좀 풀어보세요. 페이지 넘어옵니다. 16페이지. 15번, 16번 별표하시고 묶어두세요. 역시 다른 시험에는 종종 등장하는데 아직까지 15번, 16번이 저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지금. 자, 16페이지 15번.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게 미치고 대표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에도 법인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하고 싶은 얘기. 대표자가 법인을 위해서 체결한 계약은 좋은 것만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법인에게 뭐한다? 귀속된다. 따라서 대표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도 법인에게 책임집니다. 하고 싶은 얘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위해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누가 모두 법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16번은 한번 비교해 보세요. 15번, 16번 비교.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는 자가, 대표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될 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것만 귀속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X.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법인에게 뭐한다? 귀속된다. 그래서 15번은 5고 15번은 5, 16번은 X.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17번 법인의 17페이지 나와 있는 법인의 불법 행위는 워낙 매년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다 보고 갈게요. 자, 1번. 대표권이 없는 이사. 대표자이다, 대표자 아니다. 대표자 아니다. 법인의 불법 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1번 X. 2번 청산인. 대표기간 맞죠? X. 3번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어도 그것이 표현 잘 보셔.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걸 뭐라고 한다? 대표권 남용이다. 대표권 남용도 직무다, 직무 아니다. 직무이다. X. 자, 4번 질문. 등기된 대표자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OX. X.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는 자도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근데 4번 질문은 등기된 사람만 대표자라고 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4번 X. 5번 법인 대표자는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 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해라. OX. X. 법인 대표자는 법인 등기부만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X입니다. 6번 질문부터는 계속했던 별표 1000개짜리 판례입니다.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무슨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면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X. 7번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처음부터 뭐 했거나 알았거나 무슨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모른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자,
8번 좀 보세요.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표기관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한 표현 잘 보셔. 선의인한 그 선의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뭐여도 선의여도 무슨 과실이 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자, 9번이 저희 시험 기출 문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 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X. 상대방이 어느 경우라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면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X. 10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법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더라도 대표기관은 책임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하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X. 11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법인과 대표기관의 채무는 가분 채무다, 불가분 채무다. 가분 채무이다. 불가분 채무 아니에요. X. 다음 자 12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의결에 밑줄 찬성한 누구? 사원. 찬성한 사원. 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뭐 원칙적으로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OX. X. 단순히 의결에 찬성했다는 그 사유만 가지고 사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X. 그러나 13번. 법인의 사원 정의 대표자의 불법행위 뭐 했나요? 가담했다. 대표자의 불법행위 뭐 했다? 가담했다면 그때는 사원도 책임을 진다. 양자 비교. 원칙적으로 의결에 찬성했다라는 사유만 가지고 그 사원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했거나 공동가담한 경우라면 사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13번은 O. 14번. 법인의 키워드 뭐? 대표자. 법인의 키워드 뭐? 대표자라면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대표자라면 민법 몇 조가? 35조가. 피용자라면 사용자 배상 책임. 따라서 대표자라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O. 그런 맥락에서 15번 풀어보자. 15번. 학교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상 차금, 돈을 빌리는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된 경우라면 법인은 민법상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OX. X. 법인의 키워드 뭐? 대표자. 하고 싶은 얘기 사용자 배상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뭔만?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만. 그래서 X. 16번. 법인 기관의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뭐가 있다 할지라도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OX. OX. 대답은 좀 빨리빨리 좀 해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O. 결론은 뭐? 결론은 뭐?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결론.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그 얘기라고 지금.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시험 지문에 이렇게 과실상계란 말을 주지 않고도 과실이 있다면 이를 뭐 해라? 참작한다. 이 뜻이 네 글자로 뭐라고? 과실상계라고. 됐나요 지금? 얘기 끝. 자, 좀 어렵습니다. 칠판 보세요. 갑이라는 가해자가 고의에 의해서 을이라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해,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가해자의 고의에 의해서 피해자의 뭘 이용해서 부주의를 위해서 뭘 행했다고요? 불법 행위에 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뭐가 발생했다고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요 피해자에게 뭐가 있대요? 뭐가 있대? 과실이 있다면. 다시 용어 정리합니다. 얘 이름 누구라고요? 얘 이름 누구? 채권자. 얘 이름 채무자지. 채무자. 그러면 피해자, 채권자는 가해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 피해자인 채권자의 과실이 뭐죠? 손해가 100만 원 있는데 문제는 채권자의 과실이 합해져 가지고 100만 원 발생했대. 이런 경우에 요 갑이라는 가해자에게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잘 들어보셔. 가해자의 뭐에 의하여? 고의에 의하여 피해자를 뭘 이용해서? 부주의를 이용해서 불법행위 한 경우를 하면 설령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뭐가 있다 할지라도 과실수도 그걸 이용해 먹는 건 요놈이야 지금. 과실상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자 실판. 이렇게 가르칩시다. 자,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 병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뭐에 의해서? 고의에 의해서 상대방 피해자의 부주의를 뭐해서? 이용해서 뭘 행한 거야? 직무를 행한 경우야. 그 경우에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뭐가 발생했다고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대표자에게는 고의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누구? 법인에게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지금.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16번 얘기입니다. 됐나요 지금? 따라서 요것 때문에 이런 얘기 봤잖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요 법인과 대표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매한가지인데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의 책임이 항상 같아 다를 수도 있어. 뭐 때문에? 과실상계 때문에 지금.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잘 들어보셔. 불법을 저지른 놈에게 뭐가 있다고? 고의가 있고 고의에 의해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야. 이런 경우라면 설사 피해자에게 뭐가 있어도 과실수도 얘는 무조건 책임 경감 안 돼 이것은.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다만 법인의 책임은 깎을 수 있다고요 지금. 자 그래서 16번 보세요. 16번 법인 책임이 대표자의 밑줄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대표자의 책임은 감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법인의 책임은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지금. 자, 그런 맥락에서 옵니다. 그래서 17번 보셔봐. 17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시험 기출 5죠. 자, 18번 법인의 키워드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와 관련해서 대표자와 밑줄 어떻게? 공동으로. 사원이 공동으로 불법행위 한 경우라면 사원도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진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법인, 대표기관, 사원이 모두 세 사람이 다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그래서 옵니다. 자 19번 목적외입니다. 목적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 35조 2항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됐습니다. 오른쪽. 자 19페이지 오셔가지고 3번부터 문제를 보죠. 3번 민법에서 법인과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고용의 법률 관계와 같다. OX X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고용 말고 뭐라고요? 위임이다. 뭐라고요? 위임이다. 따라서 4번 질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OX 일종의 무슨 계약이니까? 위임계약이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5번 예외 법인의 정관의 이사의 해임사에 관한 규정이 뭐한다? 있다. 이런 경우에 자릅니다라고 별도의 해임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는 자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예외가 또 나옵니다. 6번 보세요. 6번.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 표현 잘 보셔. 무슨 위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다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번 4번 지문은 저희 시험 기출이고 5번도 기출인데 아직 6번이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해임 사유가 있다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는 자를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다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도 이사를 자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양자는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지문들이니까 각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부터 20페이지 16번. 16번, 17번은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16번. 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기재가 있는 한 악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그렇죠? 뭐하지 아니하면, 등기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도 악의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X. 17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 규정과 관련하여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나머지 풀어보시고 오른쪽 보세요. 29번. 선임 이사에 대한 변경 등기 전에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해서 무효이다. OX. X. 하고 싶은 얘기. 칠판 보세요. 법인 관련 등기 중에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지만 설립 등기 이외의 이외의 등기는 성립 등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대항 요건이라고. 됐나요? 따라서 이사의 무슨 등기? 변경 등기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할 뿐이야. 대항 못할 뿐이야. 됐나요 지금? 따라서 변경 등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사의 한 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 결론이 그거야 지금. 됐나요 지금?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대항 등기라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보시면 25번과 26번 비교. 25번과 26번 비교. 하나는 옳은 지문이고 하나는 틀린 지문인데 양자 차이점 정리하셔. 25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총회 소집할 때 미리 적법하게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 5. 오른쪽 26번 어때요? 사원총회는 소집 통지에 의해서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지만 총회의 결의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OX, X. 총회 결의가 아니라 뭐라고? 정관의 규정이야.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합니다. 다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통지하지 않는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사원총회 결의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25번과 26번 생각보다 두 개가 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25번은 O고 26번 X입니다. 양자는 그렇게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좀 쉬었다가 22페이지 법인의 정관 관련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죠.